제가 백날 NPL 너무 좋습니다 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 수강생들이 어떻게 하시는 거 한번 보시면 우리 여기 인질로 잡혀 있었던 겁니다. 못 나가는 상태. 제가 이제 은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이야기를 다 하시니까 아직도 제일 많이 달리는 게 그놈의 사기꾼 댓글이 너무 많아. 은행에서 무슨 부동산을 사냐. 내가 전화해보니까 채권 안 판다더라. 반갑습니다. 로마켓TV 두 대표 서변입니다. 자, 오늘은 고양시에 있는 모 신협을 왔습니다. 오늘 온 이유가 뭔가요, 변호사님? 오늘도 어김없이 채권 양수도 계약 체결하러 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한다. 그러면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될 절차들이 있는데 우선 채권을 발굴해야 되고 발굴된 채권을 평가를 해야 되고 그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채권자와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채권자는 보통 어디가 되죠? 보통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의 상호금융사,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이 주로 되겠죠. 그러한 절차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채권 계약을 하자라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는 이제 5기 NPL 비즈클래스 5기 선배님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어요, 원래? 도소매합니다. 의료부자재 도소매. 원래 NPL 비즈클래스 수강하시기 전에 이런 시장을 알고 계셨습니까, 대표님? 아니 몰랐습니다. 어때요, 해보시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네. 어떤 부분이 재밌으세요? 공매 경매보다 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가치들이 눈에 보여요. 경매 공매는 낙찰받고 나서도 엑시트하는데 불안함이 있잖아요. 근데 NPL은 일단 그 아래에 있는 범주니까 아주 안심하고 들어가실 수 있어요. 어떻게 발굴하게 되셨어요? 실컷 나와 있어서 이제 경매 진행 중인 건데 매각가하고 이제 갭이 이렇게 달랑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 중에 조사하다가 막상 전화를 해보니까 저는 매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매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좀 높은 금액. 그래서 조사를 좀 했어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마진이 좀 있으려나. 근데 기간은 짧은 대신 수익률은 괜찮아서. 보통 처음에 전화하실 때 네. 상당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3번 해보니까 네. 간이 조금씩 굳더라고요. 정말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막 버벅거리고.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전화부터 합니다. 전화해서 미칠 거 없으니까. 그럼 차주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르죠? 채무자. 근데 금융기관에 오셔서는 채무자로 부르시면 안 돼요. 차주분 성함이 멋자입니다. 혹시 본건과 관련돼서 경매가 진행 또는 예정입니까? 매각 가능 채권입니까? 이거 매각 가능합니다. 매각이 안 되더라도 오히려 역으로 금액을 좀 제시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금액 제시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선 채권의 내용을 좀 봐야 되니 매각 가능하시다면 채권 명세서를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 명세서를 잘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명세서에서 취득해야 되는 정보들만 꼭 집어서 물어봅니다. 원금은 얼마나 되냐, 연체이자는 얼마나 되냐, 연체이자율은 얼마냐, 뭐 제가 이제 은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이야기를 다 하시니까. 아직은 좀 서툴러서 일단 1차 전화 그렇게 해서 조사한 다음에 대략적으로 수익 분석을 해봐요. 그래서 이 정도로도 수익 분석이 날 것 같다 하면 좀 더 상세하게 전화를 해서 요청합니다. 아직 5개. 아유 5개. 5개요? 제가 백날 NPL 너무 좋습니다 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 수강생들이 어떻게 하시는 거 한번 보시면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이제 대표님들 취향인데요. 1년 가도 이렇게 안정적인 직권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 빨리빨리 수익률을 잡아도 이거 맞아요.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저는 좀 짧은 게 좋더라고요. 이게 공부를 하는 재미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은행 수익보다 높으니까요. 그럼요. 보통 생각하시는 적정 수익률이 보통 얼마 정도 될까요? 연 20%면 아주 감사합니다. 나이스하네요. 제가 클래스를 진행하면서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는 분대로 또 못 따라오시는 분들은 못 따라오는 대로 또 제가 케어를 또 해드리니까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죠. 실무를 저와 같이 또 하고 계시지만 워낙에 다양한 경험치가 있으시기 때문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오늘 계약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론 파일이 있을 거고 경매 사건 기록, 열람한 기록들 한번 보고 선순위 임차인인데 아파트랑 뭐 임차인 이슈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당해세 정도 한번 살펴보면은 차주분이 뭐 개인희생이나 파산이나 그렇게 하진 않으시겠죠? 이거 끝나면 저희가 매각이 되고 나서도 그 매각 대금이 배당되기 전에 하루 전에 회생이 들어왔었어요. 저희가 회생이 들어와서 6개월 동안 저희 기다리고 있거든요. 개인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도산법이라고도 하는데 그 법률에 따른 회생 사건이 진행하게 되면 채권자로서 가질 수 있는 위험 부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담보부 채권의 채권자는 별채권이 있어서 뭐 경매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중간에
회생 사건의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이 될 때까지 그 경매나 모든 이런 집행 절차가 정지된다는 게 그런 리스크가 있죠. 기한에 불편함이 있다. 네, 최소한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 절차가 늦어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한이 본질적으로 늘어진다는 부분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채권을 양도 받음에 우리가 무슨 대출을 차입받게 되죠? 집권대출.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저당권부 근질권 대출입니다. 근저당권부 근질권 대출은 매월 이자를 후치인가요? 후치 먼저 내버려야 되죠. 그러면 그 회생 사건에 따라서 기간이 도과되는 부분만큼은 부담하지도 않아야 될 금액들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협상을 보실 때도 차주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가능성까지도 염두를 해두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 연체 이자는 발생 안 하는 건가요?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연체 이자는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수익률을 몇 프로로 보시는 거예요? 투자했던 게 10% 이상 나오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되죠. 근데 연으로 치면 훌륭하겠죠. 그럼요. 연으로 치면 완전 훌륭합니다. 3배 이상 될 것 같은데. 근데 얼만큼 낙찰되느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어제 그래서 시세 조사를 다시 했거든요. 근데 부동산을 했을 때보다 시세가 살짝 올랐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무엇을 확인했냐면 기본적으로 감정 금액, 그 원장과 경매 신청 결정문상의 이자 계산 비율이 같아야 됩니다. 그게 다르면 저번처럼 우리 배당이 들어왔었죠. 그럼 경매 계장이 임의로 그것을 조금 더 보수적인 수치로 조정해버리게 됩니다. 계약금 입금하기 전까지 도장 인형을 찍어줬기 때문에 우린 여기 인질로 잡혀 있었던 겁니다. 못 나가는 상태. 어제 수요금 보내주셨는데 여기는 안 보내주셨거든요. 네네. 어제 수협은 웃으시면서 주시겠죠 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문 딱 잠그고 계시잖아요. 돈 입금된 거 보면 이제 해맑게 웃으시면서 들어오시겠죠. 이제 가셔도 된다고. 그치. 건질권 이유를 아파트니까 5.96? 이 정도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5.9에서 6.1 사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높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해주자마자 바로 상환이라 대출 해줄 때 들어가는 인지대, 그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비, 그 부수 비용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사전 조율해가지고 오시지 않으시고요. 조율을 그때 가서 합니다. 여기서 부연 설명 하나 드리면 은행은 개인인가요? 법인인가요? 법인이죠. 승인은 따놓고 대출이 안 나가다 보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문책,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확정적인 계약건들에 한해서만 검토가 들어갑니다. 후행적으로. 그래서 선행적으로는 채권 양수도 계약이 선행되어야 되고 이 계약서가 원본이 나와야 후행적으로 근질권 대주가 대출을 검토합니다. 이 영상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조합 형태의 모든 상호금융요 부실이 이건 B예죠. 산더미입니다. 대부분이 다 부실이에요. 대부분이 다 부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질권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조합은 몇몇 업체들이 되더라. 그 몇몇 업체들을 찾아 나서는 게 이 NPL 비즈니스의 가장 큰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채권 계약하고 계약금 10% 입금하고 잔금 30일 동안에 근질권 대출을 못 받아서 계약금 몰치당하고 회사 망하고 하는 경우가 망하는 탑5 안에 들어갑니다. 신생 대부법인에게는 근질권 대출을 잘 안 해줍니다. 뭘 믿고. 근데 저는 잘 받아옵니다. 개인으로 할 때랑 만약 법인을 만들어서 할 때랑 차이점이 있을까요? 제 입장에서 네. 제가 내는 세금의 문제죠. 본인의 재정 상태, 재산의 형태, 그리고 소득 구조, 종합소득세 합산되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본인의 소득도 잘 아셔야 되고요. 그 부분은 전문 세무사한테 요청해서 하시는 게 더 좋죠. 이렇게 현장에 와서 듣는 게 진짜 좋네요. 그쵸. 네. 맨날 쫓아다니면서 좋겠네요. 오세요. 그만 쫓아다니세요. 맨날 밤마다 전화해가지고 대표님 채권이요 하니까 잠을 좀 자야죠. 근데 진짜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분이십니다. 네. 이번에 엄청 좋으세요. 네? 피부도 좋고 하니까. 제가요? 그분이 좀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크게 이게 좀 들어가요. 후배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까마득한 후배. 막상 물건을 찾아보니까 물건이 그렇게 막 무한대로 있지 않아요. 맞아요. 대표님이랑 회사에서
채권 분석하시는 분들이 좋은 물건을 잘 찾아주세요. 근데 그것만 바라보고 감 떨어질 때 기다리면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그럼 나는 느는 게 없어. 내 재산은 불어날 수 있겠지만 그 순환이 이렇게 많이 일어날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공부해야 된다는 걸 절실히 느껴요. 할수록 느는 건 맞습니다. 공부는 할수록 늡니다. 그 공부라는 거 별거 아니고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거예요. 진짜 공부. 물건 찾고 전화하고 협상해보고 이게 그냥 자산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부대표님 밑에 직원으로 좀 어떻게 좀 제가 직원으로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아직도 제일 많이 달리는 게 이제 사기꾼 소리. 그놈의 사기꾼 댓글이 너무 많아. 은행에서 무슨 부동산을 사냐. 은행에 가면 채권은 주기나 하냐. 내가 전화해보니까 채권 안 판다더라. 오늘 채권 양수도 계약서 작성하는 것도 보셨는데 어떠셨는지? 아직은 해보지 않은 분야라서 그런지 좀 낯설고 이제 들어와서 뭘 얘기해야 되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초보자들에게. 대표님은요? 이 오기 선배님이라 그러시니까 저희보다 한 5기 빠르신데 너무 잘하셔서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 굉장히 잘 봤던 것 같아요. 저도 자극이 많이 됐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좀 희망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0번 정도만 하시면 아까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무슨 대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아마 아시게 될 텐데, 은행에 들어가서 직접 채권 담당자들하고 이렇게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거기서부터가 실력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NPL 비즈클래스 수강생분들하고 같이 간만에 현장에 나와서 같이 네, 호흡을 한번 해봤는데 네. 어떠셨나요? 항상 기수가 이제 진행되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와서 배우시고 양수도 계약 체결 현장도 보시고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는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NPL 비즈클래스는 계속됩니다. NPL 비즈클래스 10기! 화이팅! 감사합니다.